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1분이고요. 금요일날 미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미증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게 올랐습니다. 아마 이 윗꼬리를 달았지 싶은데요. 이 장중에 계속 나온 뉴스가 미중 무역 협상이 스몰딜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전한 빅딜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는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몰딜 하고 나서 미 증시 상승까지를 보고 이제는 아주 그 걱정거리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걸로 구도를 다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 경협주도 미중 간에 잘 됐으니까 북미 간에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서 스토리를 쭉 연결을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뉴스를 확인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그 대량으로 매수해 준다. 이거는 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관세를 해제해 준 게 아니고 25%에서 30%로 올리려고 하던 것을 보류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부과를 아직 하고 있는 상태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했던 이 스몰딜도, 금요일 했던 스몰딜도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그게 또 통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한 게 없었어요. 원래 그 협상이 깨졌을 때에 발생했던 그 양측의 주장이 서로 해결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기존 나오던 거를 그냥 생색내기로 아무것도 안 하면 좀 허전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좀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건 제가 이제 오늘 그 매매할 거를 미리 적어놨어요. 하도 지금 자꾸 장중에 흔들렸어. 제일 바이오 비중을 줄이고 뭐 대성미생물과 백광소재를 매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았었는데 이게 많이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했던 게 남북 경협주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 타결됐다면, 완전히 타결됐다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미국과 어느 정도 타협하도록 이렇게 좀 주선을 할 것 같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미국이 해결이 돼버렸는데 북한 혼자서 튕길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를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저도 했었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니까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구태여 북한에서 미국하고 협상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북경협주를 우선순위로 뒤로 밀어버렸고요. 그 다음 제가 대선 테마주를 아침에 이제 매매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좀 앞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하고, 이게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주고요. 그 다음 국일신동, 한창제지, 아세아텍, 이렇게 요건 그 황교안 대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테마주를 노려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지율이 근소한 차이로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지율이 역전이 된다면 그동안 여당이 독주하고 있던 이 부분이 제동이 걸리면서 야당 쪽 지지율이 오르면 황교안 대표 쪽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쪽 스토리로 해서 이제 그 국일신동하고 남선알미늄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중대한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장중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출발은 그 돼지열병 관련주 쪽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진바이오텍도 강했고,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는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했었고, 그 다음 그 백광소재도 하락하고 있다가 후반부로 지금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제가 보고 있던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강하게 잘 가다가 주춤했는 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그 남북 경협주가 급등하는 모션이 나왔어요. 부산산업이 지금 꼬리 달렸죠. 분봉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부산산업이 강하게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이 전체 남북경협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부산산업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 뒤를 따라서 한창이 또 따라붙었죠. 이렇게 따라붙고 하니까 경협주 쪽으로 시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쪽으로 시세가 몰려오니까 상대적으로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많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남북 경협주냐 돼지열병이냐 이걸 가지고 힘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조금 밀렸죠. 이건 그 제가 생각하기에 당장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밀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 북한에 축구하러 우리 대표팀이 올라갔는데 방송 중계도 안 되고 그 아무도 못 따라갔죠. 응원단도 없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고립이 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북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행동이 아직까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물론 길게 보면 되긴 되겠지만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뭐 그 ICBM 발사 조짐이라든가 핵실험 조짐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가 남북경협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미중 간의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열병 관련주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요. 문제는 2시쯤에 일어났어요. 화천기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정확하게 시간을 보시면 이 시간이 2시죠. 근데 이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서부터 조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시 한 40분쯤 되는데요. 1시 한 40분쯤부터 그 느낌이 왔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느낌이 왔냐면 남선알미늄 보실까요? 1시 40분 올라가기 시작하죠. 남선알미늄이 반등을 시도하고 그 한창제지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 9일 신동도 마찬가지 1시 40분쯤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벌써 2시에 사퇴를 하는데 이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미가 돈 벌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2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1시 40분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움직이길래 제가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보니까 조국 사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루머를 먼저 돌았겠죠. 이건 이제 정권사 찌라시 쪽으로 해서 확 돌면 그 정권사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또 자기들 고객 쪽으로 흘리고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미 1시 40분부터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고 제가 이걸 인지했을 때는 벌써 여기 올라가 버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을 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라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이제 진바이오텍도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렸는데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돼지열병 관련주를 아침에 제가 그 백광소재, 대성미생물, 뭐 우진비엔지,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돈이 대선 테마주 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원래 계획은 대선 테마주가 좀 있다가 움직일 줄 알았어요. 아직은 좀 이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만 딱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잡으려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많이 좁혀졌으니까 야당 쪽에 황교안 대표의 관심이 올라갈 것이다 싶어서 저는 9일 신동을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노리고 이제 그 양봉 나온 쯤에서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돌발 뉴스가 나가지고 매수세가 지금 이쪽으로 확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마감은 안 됐지만 화천기계가 거의 한 하한가까지로 떨어지고 남선알미늄이 3,300만 주 정도
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게 한창제지라고 보시면 돼요. 9일 신동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 개미들이 막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고 한창제지가 개미들이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한창제지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제 그 9일 신동으로 개미들이 몰리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9일 신동을 잡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선알미늄 쪽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3,3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왔죠. 그 다음에 한창제지 쪽으로 마찬가지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으로 매수세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테마주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수몰빵으로 단타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 돼지열병이 좋을 것 같아서 돼지열병을 아침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바이오라든가 뭐 진바이오텍 이쪽으로 쫙쫙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보니까 남북경협주가 부산산업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돼지열병주는 못 올라가고 횡보하는데 부산산업이 쫙 올라가니까 남북경협에 뭔가 있는갑다 싶어서 이쪽으로 대거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고 넘어가면서 돼지열병주는 상승세가 꺾이고 남북경협주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남북경협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죠. 이건 왜냐하면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북한에서 남북 축구 경기 중계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미중 간에도 확실하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춤하니까 이제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얘 아닌갑다 싶어서 이제 또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창 같은 종목들은 이제 막 던집니다. 던지고 그 부산산업은 그 유동무식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주로 한창을 많이 개인들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한창이 부산산업 올라가면 한창이 따라왔다가 부산산업이 주춤하면 한창을 막 집어 던지죠. 그래서 던지고 나서 조국 사태 뉴스 나오니까 조국 사퇴하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 여당 쪽에 그 이낙연 총리가 강력한 후보가 되죠. 왜냐하면 대선 지지율 1인데 조국 씨가 등장함으로 해서 조국 그 씨가 대표가 되면 이낙연 총리가 좀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했는데 조국 씨가 사퇴해버리니까 이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이제 대선 후보에서 빠져버렸죠. 여기서 대선 후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빠져버리니까 여권의 강력한 후보가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혹은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 출마를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여권 쪽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이게 한 10몇 프로 정도까지 14, 5% 이상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대통령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이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그 황교안 대표도 같이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붙는다면 여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낙연 총리고 야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하면 두 사람이 붙겠죠. 그래서 혼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양쪽이 붙으면 양쪽의 대장들은 둘 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선거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독주를 해서 끝나는 경우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시절 때가 가장 압도적이었는데 그때도 그 정동영 후보 관련주들이 오르고 이명박 관련주들이 오르고 이렇게 그 초창기 때 말입니다. 서로 막 힘싸움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그 급등을 하면 야당 쪽에 있는 황교안 총리 관련주도 급등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기신동 잡은 거는 매수를 언제 했냐면 6,690원에 잡았거든요. 국기신동을. 그러니까 이 급등할 때 발견했는데 2시가 언제냐면 자 여기가 2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이때는 루머였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2시였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 뉴스를 보고 여기 들어가면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하락이 멈추고 들었을 때 6,690원이니까 한 이 정도쯤에 제가
그 6,690원 한 요 정도쯤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아설 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수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돼지 열병이 그 아주 좋긴 하지만 멧돼지가 발견된 부분은 상당히 큰 재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우선 당장 그 시장의 모든 관심이 대선 관련주 쪽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리면 돼지열병주가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돼지열병주를 정리를 일부 해서 두 종목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는 오늘 제가 봤던 흐름상으로는 진바이오텍이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른 종목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우진 BNG 같은 경우는 너무 들쑥날쑥거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개미들을 막 흔들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 당겼다가 확 내렸다가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쭉 내리다가 갑자기 확 당겨 올렸다가 확 내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100억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 제일바이오는 왜 제가 제외를 시켜버렸냐면 이게 돼지 구충제 뭐 이렇게 자꾸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테마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묶이면 예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묶이면 대장이 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물 구충제하고 돼지 열병하고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약 오른다면 급등시켜 놨는데 그 동물 구충제 쪽에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 버리면 그 부분으로 해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세력이 끌어올릴 때 이 양쪽을 다 보고 두 개를 눈치 보고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봤을 때 강력하게 대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재료가 한 가지에 몰입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빼버리고 나니까 백광소재가 이제 남는데요. 이 백광소재도 괜찮긴 한데 이 부분은 생석회라서 좋기는 하지만 생석회 쪽보다는 아무래도 소독약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진바이오텍을 잡았습니다. 그냥 요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백광소재 반, 뭐 진바이오텍 반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는 진바이오텍으로 실적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진바이오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국일 신동하고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오늘도 뭐 돼지열병 좀 올라갔으면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워낙 막 흔들려 버려 가지고 그래서 테마가 좀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력들도 좀 힘들고 단타하는 개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에 돼지열병에서 쭉 왔는데 또 남북개입주로 우르르 가버리니까 그쪽으로 또 팔고 쭉 갔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다시 또 조국 씨가 사퇴하는 바람에 대선 테마 쪽으로 욱 하니까 이거 던지고 선절하고 저쪽으로 가고 또 선절하고 저쪽으로 가고 지금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강력한 쪽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쪽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대선 테마주 쪽이 계속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조국 씨가 사퇴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은 국일신동 쪽으로 잡았고요. 이 종목은 안 그래도 제가 대선 테마주를 지금쯤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타이밍에 지금 이 사건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열병과 대선 테마주인 환경 관련주 이렇게 보유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남북경협주는 노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뉴스가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마주들이 이제 설리고 나면 돈이 이제 막 종목들이 보시면 지난번에 올라갔던
데이터 솔루션하고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확 내려버리죠. 링크제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링크제니스는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인공지능 관련주 테마가 좀 떨라 그러면 항상 돼지열병 관련주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밀리는 이런 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고, 웅진 관련주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넷마블에서 인수 뉴스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테마로 봐야 됩니다. 이건 다른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아직까지 확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력들이 못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아침에 끌어올리다가 지금 영모션 걸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가 뜨면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는 코룡생명과학은 상한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코룡 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뻔 하다가 1년간 유예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 회사로 코롱생명과학이 상한가 들어간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 HLB도 뭔가 미국에서인가요? 합병 무슨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 뉴스로 합병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런 걸로 해서 조금 힘겨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아직 호재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 좀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매매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 보기만 했습니다. 보기만 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이 오늘 중앙백신이나 대성미생물 이런 쪽도 조금 움직임을 줬고, 그 다음 제일바이오는 지금 동물 구충제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열병 관련주에 만약에 동물 구충제가 급등하려면 대한유팜이나 코미팜 같은 종목이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그런 쪽으로 올라갔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인식에 자꾸 동물구충제라는 게 게시판 글에 나오니까 그 동물구충제 별로 효과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에 무슨 약을 주문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게시판 글 보면은 제일바이오에는 포대로 몇십 킬로씩 팔아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실망으로 좀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열병 확산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바이오텍에만 머물러 있을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잔고를 보시면 돼지열병이 좀 터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워낙 돈이 빠르게 움직여 테마가 빠르게 전환하는 바람에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손실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 814만원이거든요 오늘 2만원 벌었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으로 하루에 많이 먹겠다고 몰빵 쳤다가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커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만 먹겠다는 마인드로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돼지열병이 좀 올랐다면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좀 시키고 이렇게 했을 건데, 갑자기 돌발 뉴스로 지금 확 꺾여버리는 바람에 미처 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 씨가 오늘 2시에 사퇴할 줄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경변으로 국일신동을 얼떨결에 매수해서 이 수익으로 손실을 커버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대선 테마주 부분하고 남선알미늄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 방문을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해 가지고는 어떤 성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제가 남선알미늄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일신동 쪽으로 황교안 대표 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일단
여권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부분에서 조금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퇴를 못했던 거죠. 그 사퇴를 해버리면 대통령 임명했던 대통령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의 말이 지금 그 잘못돼 버린 게 되어버렸죠.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했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서 사퇴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퇴하고 나면 또 이제 검찰 조사받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당 쪽에 계속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빠짐으로 해서 여권에서 대표가 될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은 높아졌지만 여권 자체의 여당의 지지율이 과연 지금처럼 혹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힘을 못 썼던 황교안 대표 관련주 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국유신동을 잡은 이유는 개인들이 한창 제지로 많이 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곳에 매매를 하고 싶어서 국유신동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봤던 부분들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쪽 종목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워낙 오늘 급변하는 바람에 이것 정도만 제가 봤고요. 안 받는 부분은 설명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제 그 금요일날 올린 영상에 댓글들 중에 격려해 주시고 뭐 그 해주신 이런 댓글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저를 그 비판하거나 잘못된 부분 혹은 의견을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사하게 많이 그 세심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종목을 너무 그 개인적인 생각에 몰입을 해서 몰두를 해서 그 고집스럽게 너무 밀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돼지열병 관련주 할 때 체시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그 시장이 대장이라고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대장으로 보기 좀 어렵다 불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고 그리고 지금 흐름이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 같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진바이오텍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코스톨라니 투자법의 책에 보면 다고 생각될 때는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돼지열병은 퍼질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처음 발병됐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돼지열병은 쉽게 못 막는다. 중국이나 베트남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쉽게 못 막는다. 그래서 퍼질 것이다 했고 그 파주 뭐 강화도 살처분 할 때도 그렇게 막아가지고 그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다 해서 또 계속 확산될 거로 생각했고 지금은 멧돼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멧돼지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제가 그 전방에서 근무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멧돼지 잡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험준한 산에 군인들도 그 고지까지 올라가려면 헥헥거리면서 올라간다는데 그걸 사냥총을 들고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멧돼지를 잡으러 혼자서 뛰어가다가 멧돼지한테 맞아 죽죠. 들이받아 죽습니다. 멧돼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덤비면 머리 한 부딪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무리져서 사냥개 데리고 쫓아가서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멧돼지가 한 3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총 들고 사냥개 데리고 가서 언제 다 잡겠냐 하고 그리고 만약 총을 쏘면 저는 큰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소리로 그 사냥감들을 몰고 가면 야생 짐승들이 내 죽이라 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두 손 들고 이렇게 안 있습니다. 도망가지. 깊은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흩어지면 그 멧돼지가 서식지를 서서히 넓혀서 이렇게 이동할 거를 총 한 방 쏴버리면 한 40km씩 달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더 멀리 퍼져버리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거나 뭐 해서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 잡아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내려오는 멧돼지를 밑에서 어느 정도 선 꺼놓고 그 아래로 내려오는 멧돼지를 다 총으로 팡팡 쏘아 잡는다 이러면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사냥꾼들이나 또 해병대 저격수들이 쫙 일렬로 써가지고 내려오는 멧돼지를 팍팍 쏘면 다 잡는다. 이거 그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 산줄기에 거기 어떻게 써가지고 그 날로 그 야행성인 멧돼지가 밤에 지나가는 거를 무슨 재주로 그걸 잡습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관점으로 계속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종목 주식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이런 또 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받는 코스트라인이 투자인법에는 맞다고 생각하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바이오텍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부분 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말이 길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조금 그 제가 말하는 내용들 중에 단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한 20분 안에 방송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한다고 해서 제가 득될 건 없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허기져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좀 흘려드리시고, 왜냐면 제가 그 각본을 안 짜고 그냥 적극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언어 순화가 좀 덜 됩니다. 그 어제 금요일 했는 것도 화천기계가 올라가고 남선음률이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났다는 표현이 아마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남선알루미늄을 몇 수혜가 있는데 화천기계가 급등하면서 남선알루미늄이 밀리니까 상당히 속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마치 화가 많이 났다니까 조국 씨가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좀 불편하셨던 분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치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겠다고 예전에 한번 약속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 9일 신동을 매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총리하고 여권 야권의 어떤 지지율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종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9일 신동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올랐느냐?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오를 것 같아서 올랐다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황교안 대표나 야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정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야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느냐 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코스트라니 투자법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성향, 지지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마 코스트라니 선생님들도 그 미국의 대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쪽 저쪽 관련주 매매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트라인 책에 금기사항에 거기에 10가지 금기사항 중에 나옵니다. 저 그거 보고 이 대선 관련주 투자하는 것까지 코스트라인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예상하고 이걸 요약했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써놓은 문구가 그렇게 나와요. 지지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선 테마주 그 정동영 관련주나 이명박 관련주 이런 거 할 때 그 돌이켜보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관련주를 매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 그냥 그랬습니다. 그거 매수하면 왠지 조금 찔렸어.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 다음 안 하거나 이렇게 했지 이명박 관련주를 매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상당히 거부감 가는 대선 후보 쪽의 종목은 매수를 못하는, 이게 지지나 정치 성향에 따라 매매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테마를 매매할 때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무시하고 나의 정치 성향 무시하고 오로지 지지율이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관련주의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형세로 봤을 때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는 이런 관점으로 설명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 국무총리나 두 분 다 좋아합니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야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많이 올라와 있고 황교안 대표 관련주는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상승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 방송하는 부분 중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그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두 분 댓글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기분이 상하죠, 저도. 아, 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 그걸 왜 그렇게 너무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일단 그 글을 보는 순간에는 일단 순간적으로 조금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죠.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 해서 방송을 다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내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하고 다음 방송할 때 조금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냥 참지 마시고 부담 없이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전히 또 시간이 길었는데요. 큰 성과는 없었지만 나름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생겼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